자, 지금부터 우리 고용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8페이지죠? 자, 우리 출발할게요. 자, 일단 뭐 학원 수업하고 이거 다 똑같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여당 같은 거 좋아하시면 학원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온라인 강의는 반복적으로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자, 98 이제 보도록 하죠. 고용인. 네. 자, 우리가 그 종전에는요, 이 고용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용인이었습니다. 사용인. 그래서 사람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그런 개념이라 해서 어감이 아니 좋다, 좋지 않다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고용인이라고 해요.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고용한다 말이나. 자, 일단 고용인의 대상은요, 이 직원인데 두 사람이 있어요. 99페이지 보면 소공과 보조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용인인데, 요거는 쓰고 지우겠습니다. 이 소공은 일단 자격증은 있어야 돼요. 자격증 보유에다가,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쓰고 지울 거예요. 적어두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서 뭐 날렸었지만 보일 거예요. 소공은 어떻게? 자격증 더하기 결격 사유 아닐 것. 보조원의 경우는 이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될 것. 그리고 자격증 밑에 해결됐죠. 그리고 임의 고용, 고용 및 고용 종료 신고 뭐 뒤에 이거부터 동그라미 하세요. 금지행위 금, 이중 소속의 이, 비밀 준수의 비, 그리고 등록 결격 사유의 결. 그래서 금의 비결. 이건 앞에서 다 했습니다. 금일 비결은 모두가 해당한다. 모두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용 유무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임의 고용이고요. 그리고 고용과 해고할 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 및 고용 종료 시 신고 의무는 있죠. 앞에 고용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고요. 뒤에 고용 종료는 10일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용하게 되면 일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해고하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차이점을 보세요. 소공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도 가능하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작성되지만 교부와 보조는 최종 책임자인 개공만 가능하고요. 책임지면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지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장 등록, 그리고 마음 예뻐야 되죠. 기본 윤리.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지, 자격 취소 대상의 이야기 나오고 실무 교육 받은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연수 교육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신고는 못 합니다. 보조원 보세요. 단순한 업무만 이제 하죠. 그리고 직무 교육하는 건 보조원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고용인 처리할게요. 일단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먼저 있습니까? 사정이 있어요. 계공이 있습니다. 계공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중개업을 합니다. 자, 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고용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인을 방금 했던 것들이 있죠. 두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의뢰인하고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의뢰인이 일을 잘하면 돈 받잖아요. 고인 누구 갖다 줍니까? 계공 갖다 줘요. 그럼 월급 나오겠죠. 그리고 얘 둘이 일하다 잘못되면 이 사장 나와. 그럼 새 계공한테 따지고 고용인도 다시 욕먹죠.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개업에 한해서 이 둘이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거예요. 즉 고용인이 한 일은 계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을 잘 관리해야 되죠. 고용인을 잘 관리해야 되죠. 왜?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사고 치면 누가 사고 친 것과 같다? 계공이 사고 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계공은 고용인의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어디에? 104페이지, 102페이지. 102페이지 그림하고 104페이지 그림 똑같거든요. 그림 겹쳤네요. 넓은 거 보세요. 104페이지. 그 그림 보세요. 그림이 겹쳐버렸네요.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의뢰인하고 고용인하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약 10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10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웃고 치울까요? 아니죠. 따져야 되겠죠. 내 돈 내달라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하면 이제 콩밥 먹인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좀 원한다면 이 집 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3단 콤보죠. 돈 내놔. 콩밥 먹일 거야. 일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행정은 우리 별도로 얘기 좀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고용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계공한테 돌아가요. 따라서 우리 이 민사의 경우도 고용인 먼저 봐야 되고 이 행위는 계공에게 전가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계공에게 또 전가됩니다. 자, 일단 고용인이 왜 10억을 의뢰인이 10억이 깨먹는 게 고용인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까 하니까 그냥 싫어가지고요. 또는 실수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계공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입니다. 식당 생각하면 돼요.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흘리더라도 그 사장 책임지는 원리가 무과실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진정, 가담하지 아니해도 함께 책임진다. 우리 자녀분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공동 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책임을 지고 돈도 내고 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월급 1, 200 주고 10억 책임지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사에 있어서는 이 계공이 고용인을 상대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1, 2, 3으로 연결되고요. 자, 이제 형사는 진정 책임제도이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이 했던 사람은 또는 벌금이에요. 참고로 이것도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중개업에 관해서 형사처벌을 해요. 중개업에 관해서 형사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은 맞는데 이 징역 또는 벌금이 3년에 2천, 1년에 1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계공은 진정 책임제도니까 징역은 안 받아요. 벌금은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 징역에 대해서 벌금을 받고요. 이 벌금에 대해서 벌금을 받는데 하나의 행위로 두 쪽이 같이 받아요. 그리고 이 벌금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받는 벌금이기 때문에 구상권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구상권 대상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받는 벌금이에요. 자, 이제 형사 내용 좀 처리합시다. 처리 좀 할게요. 자, 일단 고용인으로 인해서 계공이 벌금을 받습니다. 계공이 받는 벌금이에요. 이 받는 벌금은 단순 벌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순 벌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자격 취소다, 등록 취소다, 등록의 결격 사유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단순 벌금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나오면 틀려요. 자격이 취소된다 이런 등등등의 얘기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벌금은요 하나의 행위를 두고 같이 받는 벌금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조에 규정된 벌금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은요 같은 조문을 적용하고 그 벌금은 경중을 따져서 내린 벌금이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가 부릅니다. 고용인 너 이거 왜 했어? 아니 우리 대표가 이거 계약 안 하면 문제된대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나빠요? 계공이 더 나쁘다 이렇게 됐죠. 예를 좀 더 들자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다 합시다. 거짓말이면 1년에 1천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이하의 1,000만 원. 하지만 너 참 주인 잘못 만났다. 1,0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공한테 묻습니다. 직원이 거짓말할 때까지 뭐 했어요? 나 내 자식도 못 키우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나도 몰랐어요 라고 하면 고용인이 더 의도적이죠. 그럼 1,000만 원에 1,000만 원 내지만 얘는 1,000만 원에 100원 이렇게 내려도 돼요. 결과 경중을 따져서 내린 벌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행위로 양쪽이 받기 때문에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 해요. 자, 이 양벌 규정은 어디까지나 왜 받냐 하면요. 이걸 왜 받냐 하면 이건 지도 감독을 잘못하여 받는 지도 감독의 책임이에요. 지도 감독 책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노란색 봐요. 지도 감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도 감독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 잘하면. 그러면 이걸 했다 이겁니다. 하면 이 양벌 규정의 벌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 이렇게 되죠. 면제부가 있습니다. 즉, 이 계공의 벌금은 사라져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이때 이 고용인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자기 취소가 됩니다. 즉, 고용인 중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징역을 받으면 징역 또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빠진 것이 우리 행정인데 행정은 제가 이쪽에 적어놓고 지울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남겨놔도 관계없겠네요. 이거 다 하고 재판 지울 거니까.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대상인 누군가를 검토를 좀 해줘야 돼요. 저 거짓말 한 사람이 고용인 중에
소공인가 보조원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봐요. 좀 날렸을게 이거는. 소공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조원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지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금지 행위에 들어가면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누가 한 것이 됩니까? 개공의 행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개공이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하지만 보조원이 하게 되면 거짓말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없어요. 그냥 개공이 상치해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독박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문제를 잘못 내게 되면 이런 관련성의 문제가 깨지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아요. 딱 두 번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98페이지 15조 한번 봐요. 1화 개공은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개공되고 나서 하는 건 우리가 국토교통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항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밑에 규칙 8조 봐요. 1항 개공은 소공, 보조원 고용할 경우 법 34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즉 직무교육과 실무교육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조 1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 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2항 1항에 따른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게 소공 여부 확인해라. 가짜가 많았다 이거죠. 3항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즉 해고할 때 두 번째 줄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 신고. 앞에 다 했어요. 98 고용인의 신고, 오른쪽에 고용인의 고용 해고. 굳이 읽지 마시고 밑에 표만 보시면 되고요. 자, 101페이지 한번 봐요. 양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밑에 유의사항까지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이건 조금 뒤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 책임의 근거 및 성격 필요 없고요. 오른쪽 보세요. 민사 책임 나오죠. 1번 방글 1번 소공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거래 당사의 재산 손해 발생할 때 개공 고용인과 연대하여 책임져라. 그 내용이 밑에 2번에도 나옵니다.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 또는 고의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더라도 확인하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방글로 3번 개공의 경우 고용인과 연대하여 채무 부담할 경우 부진익 연대 채무. 그리고 세 번째 줄 이에 따라 공동선택적으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네 번째 두 번째 줄 봐요.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요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자, 행정은 마지막에 봐요. 104페이지 형사 책임 봐요. 양벌 규정. 소공과 보조원 또는 개공의 법인 사원 임원이 즉 직원들이죠. 중개 업무에 관해 행정 형벌 3년에 2천 또는 1년에 1천 규정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때에는 자, 네 번째 줄 봐요. 그 행위자보다는 왜? 개공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동조 이야기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이거 나오죠. 자, 그리고 옆에 봐요. 양벌 규정의 경우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으로 고용인과 개공 경중 따져서 내리는 것이지 같은 벌금 아니다. 요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의 벌금 받을 경우 이는 단순한 벌금 돼 있죠. 따라서 개공의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3번. 이 벌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 요 얘기고요. 자, 이제 4번 봐요. 소공은 이 법에 의해 징역 또는 집행유예, 징역 다음에 집행유예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자격 취소된다. 이 얘기고. 마지막 5번. 개공이 그 위반 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가에 상당한 주의 감독. 상당한 주의 감독하면 어떻게? 벌금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이제 행정 봐요. 얘기입니다.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 업무 중지, 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도 똑같이 책임지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방글로 2번입니다. 고용인 행위에 따라 소공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줄 보조원의 행위로 인하여 개공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정리 다 마쳤고요. 105페이지 인장 등록 좀 보도록 할까요? 좀 지우도록 합시다. 그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까지는 조금 쓸 게 많아요. 그 108페이지 옆에 좀 있으려나요? 있네요. 예. 자, 이거 좀 다 지우도록 하죠. 쓸 게 좀 있으니까.
105인가요? 자, 105. 예. 자, 외우지 마세요. 우리 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그 위에 여백 있죠? 어디 여백이 이제 조금씩 적을 게 많아요. 108페이지도 한번 좀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준비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시험할 때 등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위치 잡아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는 인장 등록이 그렇고요. 그리고 인장 등록을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할 때 등록 제도를 해요. 자, 그리고 개설 등록도 등록이란 글자 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승인은 공제사업. 그리고 여러분, 이 협회 공제사업을 얘기해요.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 운영규정 승인. 자,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요거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날짜 10일과 7일. 뭐 저는 이거 정리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채워드리면 돼요. 10일은 사용. 고용인 할까요? 고용합시다. 방금 고용했으니까. 해고 신고예요.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그리고 7일은 인장 등록 변경. 그리고 여러분이 7일 또 어떤 게 등록 신청하고 그 등록 접수하고 등록 처분 통지까지. 등록 처분 통지까지. 까지죠. 여러분 그 서브노트인가요? 그 앞에 보면 또는 이렇게 얇은 종이 보면요. 숫자로 앞뒤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게 되면 앞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라고 해서 돼 있어요. 뒷면은 시험에 정말 안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또 생각 없이 전부 다 보지 말고요. 앞면은 시험 잘 된다고 위에 한글로 돼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는 밑줄 돼 있고 굵은 글자. 뒷면은 어떻게 밋밋하게 돼 있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매년 나와요. 자, 이제 원수 없다 갔죠? 자, 인장 등록은 일종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찍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봐요.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찍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했을 때 찍는 것이고요. 중개업. 그 중개업은 누가 하냐 하면 개공하고 보조 소공만 할 수 있어. 소공. 여기 보조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 두 사람만 인장 등록의 의무가 있다. 중개업을 하면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도장이라고 하는 것, 즉 인장 등록인데요. 이것은 오늘 손님이 왔는데 이제 와서 만든다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을 하기 전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지, 일하기 전이죠. 해서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는 좋은데요. 그럼 언제 할까? 오늘 일한다 하면 오늘 새벽에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권에 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다 적죠, 그냥. 여기 좀 정리합시다. 여기다 정리해드릴게요. 좀 좁으니까.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개설 등록할 때 처음부터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찾아드릴게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여러분 서식은요. 소공이나 되어 있지 않고 고용이 되어 있지만 그게 보조원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소공의 고용 신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변경하잖아요. 변경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미 있던 돈을 잃어버리면 역시 이때도 계약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일 이내 신고일까요? 등록일까요? 변경 시에 등록입니다. 7일 이내 이 변경 등록을 해줘야 돼요. 빨리 해서. 그래 이 도장 가지고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에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책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것을 아니하면 제재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그 지금 요 방법은 제가 책에다 좀 체크해 드리고요. 108페이지에다가 여전히 한번 적어 보세요. 방법은 좀 양이 있으니까 제가 대체해 드릴게요. 책으로. 자, 요거 어디 하나 적어 두세요.
서식에 대한 제재입니다. 서식에 대한 제재.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자, 서식에 대한 제재는 또 혼낸다 이것입니다. 일단 서식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행위자를 보세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지금부터 하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 개공을 상대로 누가 혼을 낸다? 등록 관청이 혼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소공이 나왔네요. 소공. 그래서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도 일을 잘못하면 누가 혼냅니다. 누가 혼낼 것 같아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공은 어떤 일을 해서 혼이 날 것인가? 일단 혼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가는 게 있고요. 상치 안 받는다면 이제 업무 정지로 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는 다시 갈라져요. 여러분 정속중개에서 공개할 것을 미공개하거나 미공개 것을 공개할 때 이렇게 상치로 갑니다. 만약 상치 안 받으면 업무 정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상치로 갔다가 안 받으면 업무 정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다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 볼게요. 이 소속 공인 중개사도 각종 서식에 관해서는 다 이것을 받습니다. 자격 정지. 예를 들어서 서식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등록 도장 외에 다른 걸 찍거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하되 이제 붉은색 잘 봐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식에 있어서 중개계약이라는 것 나오면 안 돼요. 중개계약은 개공 것입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서식의 교부 보관, 교부나 보존 이런 거 다 얘 거 아니에요. 보존 아닙니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자, 이제부터 책 보고 부족한 거 채우도록 합시다. 자, 105페이지 위에 16조 1항 보시면 개공, 소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인이, 자, 중개인 용도로 쓰죠.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이 등록해라. 당연히 등록관청이 하죠. 그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서 등록제도고요. 자, 이제부터 밑에 2항 보세요. 개공과 소공이 중개인이 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 써야 됩니다.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쓰면 이거는 제재를 받죠. 자, 인장 등록 의무자 보세요. 방갈로 1번. 그거 보면 거주 끝에 개공과 소공 돼 있죠. 그리고 방갈로 2번 보시면 중개업무 용도로만 쓴다 해서 서자로 끝이 나는 거 다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중개계약, 거래계약, 확인설명서 이런 서로 끝나는 거 다 들어가죠. 자, 시기 봐요. 참고로 등록된 도장, 거래계약서에 이 인장 안 써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래 당사자 효력 있냐? 있다. 예를 들어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무등록 개공했다. 다 효력이 있다고 해야 돼요. 자, 다시 시기 봅시다. 원칙.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라. 자, 예외.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번. 개설 등록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참고로 그 동그라미 2번요. 보조원이 들어간 이유는 서식 이름이 소공 보조원이라고 돼 있어 그래요. 이거 어디 있냐 하면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보세요. 소공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해놓고 밑에 소공 인장 등록돼 있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 책 미리 가져가면 해줄 것이고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디 보냐 하면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그거 보면 또 개공의 인장 등록 신고라고 나오잖아요. 결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귀찮으면 함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106페이지 변경 어떻게 두 번째 줄 7일 이내 변경 등록. 그리고 인장 등록 관청은 말 그대로 이들의 중개인이 사용할 관점에서 개공이 있다면 그 개공의 사무소에 있는 등록 관청, 소공이라면 나를 데리고 있는 개공의 등록 관청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중개법인 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자, 밑에 106페이지 등록할 인장은 조금 뒤에 보고요. 자, 오른쪽 먼저 보고 밑에 2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단 법인 보시면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에요. 하되 분사무소는 일단 보지 마세요. 여기다 좀 정리합시다. 일단 주된 사무소의 경우 도장은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자, 그리고 분사무소인데 우리는 이거 합쳐서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일단 주된 사무소 거 써야 돼요. 요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 제주도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을까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땐 주된 사무소 외에 별도로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책임을 져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대표자가 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상업등기 규칙에 신고한 법인 인정을 같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분사무소의 예외가 뭐다? 너무 이객거리가 심하니까 대표자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중개법인 자체가 보증하는 것과 같다. 이런 원리예요. 그리고 모든 도장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고요. 자, 개인 나오죠. 그리고 소국 나오죠.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관계 등본, 주민등록표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가로 세로 크기로 시험이 냅니다. 말도 안 되죠. 아마 앞으로 3 곱하기 4라는 사진 사이즈까지 낼 것 같아요. 하여튼 가로 세로 7mm, 30mm, 7을 30mm라고 기억하면 돼요. 막도장 쓰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구 표시. 분사무소에 사용을 인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보증 인정 등록할 수 있다. 할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원칙과 예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조문은요. 예외만 적습니다. 이걸 안 하면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6페이지 해설 다 됐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등록 인정 사용 의무 있죠. 위반 시 제재는 우리가 잘 모르면 업무 정지하시면 된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108페이지 해결 다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9페이지 개공 이야기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휴표업인데요. 휴표업이 이게 또 중개 계약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페이지가 연결 좀 잘못됐어요. 예. 그 116페이지 앞에 또 뭐 있어야 되는데 책이 썰려 내려갔네요. 예. 뭐 사람 책마다 뭐는 몇 가지 할 수 있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그때 가서 얘기하고 우리 110페이지 휴표업 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113까지 보고 쉬도록 해요. 110페이지 봅시다. 요거 한 5분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네. 자, 요건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100 몇 페이지죠? 111이에요. 111. 자, 휴업신고, 폐업신고입니다. 이거는 사전입니다. 미리.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휴업신고 한 다음에 폐업신고 합시다. 휴업에 가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업신고, 휴업신고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휴업신고. 자, 휴업신고를 할 때는요, 요 쉬는 시간들이 조건이 첫 번째, 3월을 초과해야 됩니다. 달력을 4번째 장 들어갈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자, 첨부란 글자 나오니까 이거 직접일까요? 아니면 전자무소일까요? 직접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직접. 그리고 이때 등록증은 원본일까 사본일까요? 원본이겠죠. 사무소 휴업이니까 원본을 직접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리 신고를 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3월 이하는 그냥 쉬면 돼요. 자, 그리고 노란색 봐요. 이게 휴업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휴업 신고를 하게 되면 휴업 기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볼게요. 자, 휴업 기간은 원칙은 6개월입니다. 원칙 6개월이에요. 하지만 이 원칙 6개월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이건 뭐 어떤 기타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바꿀 수 있어요. 위에 걸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휴업 변경 신고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등록증은 등록 관청이 있기 때문에 휴업을 갑자기 재개하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휴업을 재개할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개 신고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색깔했습니다. 휴업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증 즉시 발행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거 조금 뒤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폐업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설명 다 끝나요. 책으로 대처하면 돼요. 폐업은 계공이 살아있을 때 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계공이 살아있는 생전에 여러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역시 이때 등록도 원본이고 전본이 직접 반문이죠.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보시게 되면 휴업 신고 나오죠. 첫 번째 양걸로 1번. 개공은 중개사무소 운영함에 있어 3월 초과. 제 나오죠. 3월 초과. 그리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나오죠. 등록증을 미리 가져가서 하라. 그런 말이고요. 자, 2번 보세요. 개공은 3월 이에 휴업하고자 할 때는 없이 된다. 왜? 3월 초과니까. 자, 그리고 3번은 뭐냐 하면 법인 같으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있죠.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제 111페이지 휴업 신고 방식이 있는데 일단 스톱하시고요. 제가 파란색 좀 체크할게요, 여러분. 등록증 첨부 나오죠. 등록증 첨부 나오죠. 이 두 가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의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는 못해요.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란색 밑줄 할게요. 휴업 기간의 경우, 휴업 재개 신고,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등록증 맡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해도 되고,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해도 된다. 근데 가끔 이걸 물어봅니다. 등록증 즉시 반환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배 보내달라 할 수 있다고요. 자, 111페이지 이제 보세요. 휴업 기간 제한. 원칙은 6월. 어디 갔죠? 6월. 6개월이나 6월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영의 제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자, 변경되죠? 그 부득이한 사유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더라도 큰 도움 안 돼요. 자, 112페이지. 재개 또는 변경 신고 나오죠. 재개 신고 봐요. 1번. 휴업 신고하고 있는 휴업 중인 개공이 중개업 재개하고자 할 때 부동산 중개업 재개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하지 미리 재개. 자,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2번 두 번째 줄 봐요. 개공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뭘까요? 등록증이죠. 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폐업 신고 보도록 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겁니다. 2번 좀 봐주세요. 폐업 신고의 경우 휴업 신고처럼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므로 전자문서 의한 신고할 수 없다. 등록증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위반 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는데 밑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꼭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